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유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자료,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과거에는 입학사정관제라는 명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입학사정관제라고 했을 때에는 입학사정관에 보다 초점이 놓여 있긴 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게 되고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집단위 특성이라던가 그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 여러 가지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해서 보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들이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결과보다는 과정, 수치보다는 맥락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까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그 대학의 모집 단위에 맞게 인재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년간 고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낸 학생, 그리고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 그리고 고교 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본인의 잠재력을 발현할 학생을 뽑으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고교 생활의 충실성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보낸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성실하게 보내온 학생들이 보다 관련 활동이라던가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학에 들어와서도 본인의 관심 영역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에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고등학교 생활의 충실성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표에 대해서는 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가지 평가 요소와 15가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가지 평가 요소와 15가지 평가 항목은 6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공통안을 마련한 것이기도 한데요. 물론 6개 대학에 같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의 평가 요소도 이 4가지 틀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성취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리고 지금 3학년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이 학생의 성취라던가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태도라던가 의지가 어떻게 보였는지 그에 따른 탐구 활동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학업 역량이죠. 두 번째로는 전공 적합성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전공 적합성 같은 부분은 대학에 실제 와서 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혹은 계열에 얼마나 수행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탐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또 어떤 경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성입니다. 인성의 경우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인성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소양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에 와서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생활 안에서 협업 능력이라던가 도덕성이라던가 성실성이라던가 나눔과 배려와 관련한 활동이라던가 경험이 있었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공동으로 하는 협업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활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의 경우는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 가능성은요,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 친구가 성장 가능한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보통 환경에 있어서 주어진 환경을 봤을 때 포기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학생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학교, 또 우리 학급,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대학에 와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학과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러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조합을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보통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제출 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경우는 제출 서류로 받고 있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는 교사의 관찰과 평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주로 팩트입니다. 팩트 위주, 사실 위주의 활동들이 나와 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어서는 교사가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을 해서 그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의 강조점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교사가 관찰한 3년 동안의 기록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런 서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자기소개서를 내는 대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특징이나 강조점을 제시하는 서류라는 점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적혀 있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그 팩트의 앞뒤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절대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와의 연관선상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활동, 그 앞에 동기, 실제 그 활동에서 느낀 점, 활동 이후에 내가 나아가고자 했던 점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친구가 당시 이 활동을 왜 했는지,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파악하려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의 관심 영역을 또한 보려고 합니다. 관심 영역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뀐 그 과정도 자기소개서의 그 맥락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추천서가 있는데요. 교사 추천서의 경우에는 지원자에 대한 교사의 총평으로 구성됩니다. 교사 추천서도 학교생활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팩트 위주의 서류인데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과의 일관성에 맞춰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서류가 모두 넘어오게 되는데
3학년 1학기의 기록이 넘어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교사의 총평 부분인데요. 교사 추천서는 어떻게 보면 3학년 1학기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대변하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 또한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의 평가와 그 관찰 내용과 이 학생의 관심사들을 봤을 때 교사 추천서도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부분은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각각 하나의 어떤 부분들이 비중이 초점화된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본인의 활동이나 관찰된 내용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스스로도 한번 읽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수 다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전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최종 심의, 최종 선발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요. 사전 단계에서 유사도 및 외부 경력 의심 문구 검색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있는 회피 배제 시스템은요. 사실 평가위원회에 해당이 되고요. 유사도라던가 외부 경력 의심 문구 검색은 여러분의 제출 서류에 해당합니다. 앞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제출 서류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유사도와 외부 경력 의심 문구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류 평가를 한 다음에 서류 재평가, 서류 실사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류 실사라고 하는 부분은 평가위원이 서류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자 여러분에게 직접 묻지는 않고요. 학교라던가 관련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단계에 가게 되면요. 면접평가, 면접 재심의, 또 면접 실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면접 실사도 서류 실사와 마찬가지로 면접 과정 중에 지원자가 대답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면접이 끝난 이후에 따로 실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 심의를 통해서 학생이 선발이 되게 되고요. 최종 선발 다음에도 하나 더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유사도 사후 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단계의 유사도가 있었지만 사후 단계에도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사전 단계에도 한 번 있었지만 최종 선발을 한 다음에 유사도 사후 검증이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사도 사후 검증에서 만약에 표절 판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절차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서도 가장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점인데요. 유사도 검증은 크게 A, B, C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유사도 최대값은 5% 미만이냐, 5% 이상이냐, 30% 이상이냐로 나눠지는데 BC 수준은 5% 이상, 3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최대값 기준에 맞춰서 유사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앞에서 실사라는 부분들은 지원자한테 직접적으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다고는 했지만 이 소명자료 요청해라고 하는 부분은 유사도가 나온 두 학생에게 직접 각각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재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사도 같은 경우는 건국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소형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우수한 자기소개서 모음집에 나온 사례들을 짜깁기하여서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모음집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우수 모음집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수 모음집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거기서 나와 있는 사례들을 많이 그리고 그 내용이 잘 적혀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정말 그 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실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 사례집들을
그대로 작성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서 제출 마감 시간에 쫓겨서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원서 제출하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미처 내용을 채우지 못해서 급하게 다른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처 본인의 것으로 수정하지 못하고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사례를 적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본인의 사례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학교 친구의 자기소개서 일부분을 가져와서 본인의 사례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의 것과 좀 마찬가지의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이야기들 중에 보다 보면 정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유사도 소명 사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친구의 것은 친구의 경험으로 놔두고 본인의 경험은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써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선배에게 멘토링을 받아서 학습법이랑 프로그램 참여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선배에게 멘토링을 받는 경우가 요새는 정말 많은데요. 그 멘토링을 받다 보니까 전공, 그 다음에 관심 계열, 그리고 활동도 거의 다 유사한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유사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활동 내용이 같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 내용에 느낀 점까지 동일했을 때 나온 것입니다. 활동은 같아도 되지만 느낀 점은 각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은 한 명이 다른 한 명 것을 표절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용 컴퓨터실에서 자기소개서가 담긴 USB를 그대로 두고 나와 유출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본인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우수 사례로 교내에서 소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우수 사례 모음집이라던가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일부분 갖고 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교내 탐구대에 제출한 조별 보고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그리고 동일하다 보니까 조언에 해당하는 학생들끼리 활동이나 느낀 점에서 유사도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탐구대회, 조별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같은 주제, 같은 활동, 같은 경험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느낀 점까지 동일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같은 활동을 했더라도 내가 어떤 것에 주목해서 그 활동을 했는지, 그 경험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특히 그 안에서 내가 느낀 바는 무엇이었는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은 모두 다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교육 공통으로 3개 문항이 있고요. 대학 자율로 1개 문항이 있습니다. 대교육 공통 문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항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묻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이죠. 보통 이 3개 공통 문항이 있는 경우들의 대학들이 있고요. 자유문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대학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이 공통 문항 3가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번, 2번, 3번을 보시면 각각 묻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학업에 대한 것인지, 그 다음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배려나 나눔을 실천한 사례를 묻는 것인지가 다르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 또한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 구체적으로 너의 경험을 기술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율문항 같은 경우는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4번 문항을 가지고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을 묻고 있다는 것은
앞선 공통문항에서 분명 이 내용들이 다 나오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이 대학에 맞게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문항을 보실 때는요. 그 대학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이 그 4번 문항에 있기 때문에 내가 1번, 2번, 3번에 공통적으로도 기술을 하고 그때 나와 있는 소재라 하더라도 4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4번 문항을 두었다고 하는 건 그 대학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작성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번 문항의 경우에는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갖게 된 궁금증,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한 사례를 적으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좀 안 좋다고 보는 사례가 있고요. 좋다고 보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3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 2등급에서 1등급이 됐다라는 식으로 교과 성적이 단순 상승을 했다라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성적이라는 부분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우리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평가위원들은 이 학생이 교과 성적이 단순 올랐다, 떨어졌다, 상승, 하락, 곡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상승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하락하게 됐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 비해서 유독 이 과목이 더 성취가 좋은지 혹은 떨어지는지 이런 관심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따라서 좋은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라고 한다면 학업에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 동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관심 사항에 대한 해결 과정을 그 맥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단순히 내가 수학, 과학, 경제, 영어라고 하는 교과목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 동아리 활동 아니면 책을 통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부분이 교과 실험 속에서 아니면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 주제 과정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해결이 내 교과목 향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써주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요.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교내 활동이라고 하는 점은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했던 모든 활동을 아우릅니다. 그래서 수업 참여라던가 과제 수행이라던가 동아리 활동 등을 중심으로 동기나 내용, 변화된 점 등을 제시해주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은 예시가 있는데요. 3가지 활동에 대해서 단순 나열하는 것입니다. 교내 활동을 의미 있는 것 3가지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3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3개를 맞춰서 써야 된다라던가 그리고 글자 수 또한 동일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라던가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묻는 바는요. 3가지 활동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활동의 계기,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이 되겠죠. 그래서 활동을 내가 왜 하게 됐는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는지, 실제 그 활동을 통해서 발전, 심화시킨 내용들은 있었는지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반드시 수업이라던가 내 과제라던가 지원하는 전공, 학과와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1학년 때 밴드부 활동도 하고 음악 동아리 활동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두 번째 문항에 더 자세히 적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 묻고 있는 것은요. 꼭 학과와의 관련성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그 관심을 어떤 식으로 탐구해 나갔는지 그 관심을 탐구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갔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3번째 문항은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단체 활동에서의 본인의 역할, 기여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고난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착하다, 나쁘다 이 부분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성과 및 결과 위주 단체 역할만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학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학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학과에 우리 학급에 어떤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를 적는 부분은 여러분의 인성
그리고 배려, 나눈 협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그 활동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그리고 단체 활동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수행 과정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여러분이 토론에 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내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원들과 어떻게 협업을 했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토론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갔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항,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우선 건국대학교에 나와 있는 문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원 동기 및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한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원하는 학과, 전공에 대한 뚜렷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특성에 초점화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라던가 결과에 의미 없는 나열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진로가 변하게 되었는지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모집 단위라던가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관련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무수한 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이 특정적으로 이 학과를 택하게 만들었는지를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진로와 2학년 때 진로, 3학년 때 진로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내내 동일한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요. 이 평가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은 3년 동안 진로가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면 왜 바뀌게 되었을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바꾸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바꾸게 된 다음에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바꾼 꿈을 더 집중해 나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 문항에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특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점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문항별 의도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는 동일해도 상관이 없고요. 각각 묻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그 문항에 대한 답들을 해주시고요. 4번 문항이 있는 대학에 맞춰서는 그 4번 문항을 묻고 있는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 나열보다는 과정, 맥락에 대한 서술입니다. 결과 나열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궁금한 부분은요. 그 결과의 앞뒤 과정이고요. 맥락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의 언어로 진솔하게 꾸밈 없이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사여구를 작성을 하고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명한 인용문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소제목의 내용과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미사여구보다는요. 본인의 언어로 투박하더라도 진솔되게 쓰는 것이 보다 바른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일관성은 끝까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모든 자료에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없는 내용을 작성하시기보다는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강조되지 못했던 본인의 특징을 보다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기소개서는 본인을 말하는 자기에 대한 소개서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나에 대한 소개서지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특징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0점 처리 대상입니다. 0점 처리 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긴 할 텐데요.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수학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을 기재할 경우에는요. 0점 처리가 됩니다. 이 교외 수상 실적이라는 건 학교의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 실적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만약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외 수상 실적을 제시를 하게 되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류 블라인드도 올해부터 더욱더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재 금지 사항으로 논문, 학회지 등재,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 실적, 교회 인증 시험 실적 등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회 활동을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부모, 친인척 포함한 실명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고 작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고교명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 서류를 보다 보면 고등학교 명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축제명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명에서 활동명에 그 고등학교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실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혹시라도 우리 학교 축제명이라던가 동아리명을 쓰면서 학교가 노출되지는 않는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평가는 제출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 상황제시 토론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서류 평가로만 끝나는 대학도 있지만 서류에서 면접으로 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면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출 서류 기반한 면접인데요. 보통 제출 서류에 기반한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대상자가 서류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에 기반한 개별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류 블라인드처럼 면접도 블라인드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에서도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이 블라인드가 되고 실제로 그 부분을 작성할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블라인드는 실제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이 블라인드가 처리가 되고요. 면접 과정에서 수험생이 본인 고등학교를 노출시킨다거나 본인 이름을 노출시킨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 과정에서도 교복 착용이 금지되어 있죠. 이 면접 또한 자기소개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제출서류라고 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모두 다 포괄하는 것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출서류에 기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출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꼼꼼히 읽은 다음에 자신감 있는 태도로 끝까지 성실하게 보는 것이 면접에서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또 다른 준비 팁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대학들이 2016년부터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그 공동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집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 대학들을 들어가 보시면 그 대학 홈페이지에 이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각각 수많은 대학들의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그 대학에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집, 가이드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집에서도 많이 읽어보셔서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오프라인 등교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나도 힘들지만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힘든다라는 것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의 기록,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의 기록이 담긴 학교생활 기록부와 여러분의 특징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충실성이 나타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동안 본인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잘 작성하셔서 나만의 로드맵, 나에 대한 소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